지수는 사상 최고가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시기에도 일확천금을 버는 개인 투자자들은 생각보다 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그리고 왜 내 계좌는 아직도 파란색인지 오늘 영상에서 모조리 풀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고의 정보만을 제공하는 주식해마입니다. 요즘 뉴스마다 떠들고 있죠. 미국 증시가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S&P 500, 나스닥, 다우 지수까지 줄줄이 신고가입니다. 이게 진짜 호재일까요? 아니면 다시 한번 큰손들이 개인을 속이는 신호일까요? 지금 시장은 겉으로는 축제 분위기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폭풍 전야에 가깝습니다. 금리, 유동성, 그리고 돈의 방향이 지금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냥 지수가 올랐다가 아니라 왜 이 타이밍이 시장의 분기점인지, 그리고 누가 지금 돈을 벌고 있는지 데이터와 흐름으로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금이 고점일까 아니면 다음 시작점일까 그 해답을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사실 이번 상승의 진짜 동력은 단순히 경제 지표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인공지능 열풍, 그리고 사람들의 투자 심리 회복이 이번 상승의 진짜 원동력이었습니다. 요즘 뉴스 보면 이런 제목들 자주 보이죠. 엔비디아 또 신고가, AI 데이터 센터, 증설 경쟁 본격화, 마이크로소프트, 인공지능 서버 투자 100조 시대 개막. 이게 다 허풍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시장의 기술 혁명이 다시 한번 돈의 흐름을 바꾸고 있는 겁니다. 엔비디아, AMD, 마이크로소프트, 이 세 회사가 왜 중요하냐면 이들이 지금 전 세계 증시의 엔진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는 그래픽 처리 장치, AMD는 중앙 처리 장치, 마이크로소프트는 이걸 돌릴 인공지능 클라우드 생태계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전 산업 시대에는 기계 한 대 더 들여오는 공장이 성장을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데이터 센터 한층 더 짓는 기업이 새로운 성장의 기준이 된 겁니다. 공장 시대의 석유가 지금의 데이터고, 기계 대신 인공지능이 그 데이터를 가공하는 엔진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투자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경제 구조를 통째로 뒤바꾸는 성장 엔진으로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심리의 회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식시장은 결국 심리의 전쟁터입니다. 물가가 잡히고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이제 다시 해볼만 하겠는데 그때부터 돈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주식은 숫자보다 심리가 먼저 움직이는 시장이에요. 이걸 아주 쉽게 예로 들어볼게요. 2022년 시장이 무너졌을 때 기억나시죠? 그때는 다들 현금을 들고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은행 금리는 떨어지고 예금 만기가 돌아오면서 이 돈을 어디에 굴릴까 하는 심리가 살아난 겁니다. 그 돈들이 지금 기술주로, 특히 인공지능 관련 종목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시장은 전체 상승장이 아니라 불타는 쪽과 식는 쪽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겉으로 보면 전반적으로 오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매우 불균형한 장세입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같은 테마에는 돈이 미친 듯이 몰리고 있습니다. 반면 전통산업, 예를 들어 소비자의 유통, 화학, 건설 같은 업종은 조용합니다. 심지어 어떤 기업은 역대급 실적을 내도 주가가 빠지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자금 쏠림 현상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백화점에 갔는데 모든 브랜드가 다 있는데 사람들은 한 매장만 줄을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시장이 딱 그렇습니다. 인공지능 관련 매장만 문전성시고 다른 매장은 썰렁한 겁니다. 문제는 이게 한동안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언제나 확실한 것에 몰리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확실함이 인공지능으로 압축돼 있기 때문이죠. 그럼 이거 버블 아니야?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물론 일부는 과열입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엔 IT 버블과는 다릅니다. 2000년대 초 IT 버블은 돈만 있으면 아무 회사나 상장하던 시기였어요. 지금은 다릅니다. 인공지능 기업들은 이미 실제 매출, 실제 인프라, 실제 수요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는 인공지능 기능을 도입한 오피스 구독 매출이 전년 대비 20% 이상 늘었고, 아마존은 AWS 인공지능 트레이닝 수요 폭증으로 클라우드 매출이 30% 이상 뛰었습니다. 즉 기술이 실제 돈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 그게 이번 장세의 핵심입니다. 버블이 아니라 패러다임의 전환인 거죠.
투자 심리가 돌아오면 나타나는 큰 세 단계의 현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불신의 랠리입니다. 이게 진짜 오를까 하면서 다들 못 들어오는 구간이에요. 지금이 바로 그 불신의 구간, 여기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확신의 랠리입니다. 주가가 이미 많이 오른 뒤 뉴스에서 이제 다시 상승장 시작이라는 말이 나오는 시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탐욕의 랠리입니다. 누구나 들어오고 이건 절대 안 떨어진다는 말이 나오는 시점입니다. 지금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 즉 초기 회복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 투자자들이 느끼는 감정이 아주 중요해요. 조금의 확신과 큰 불안이 공존하죠. 그래서 이때 현명한 사람은 조급하게 쫓아가기보다 지도를 펼치고 방향을 확인합니다. 이럴 땐 어디를 봐야 할까요? 정답은 단순합니다. 돈이 모이는 곳을 보면 됩니다. 요즘 자금 흐름 데이터를 보면 인공지능, 반도체,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 관련 ITF로 유입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미국의 SMH 반도체 ETF와 QQQ 나스닥 100으로 들어오는 자금이 지난 3개월 동안 2천억 달러 이상 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테마 인기의 문제가 아니라 돈의 방향이 명확하게 기술로 쏠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할 건 단 하나입니다. 지금 시장의 중심이 어딘가를 명확히 보는 거예요. 인공지능, 반도체, 클라우드. 이건 단기 유행이 아닙니다. 경제의 뼈대를 바꾸는 구조적 변화입니다. 물론 모든 종목이 오르진 않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도 실제 매출이 없는 회사들은 결국 도태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테마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예를 들어 엔비디아 같은 인프라형 기업,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응용형 기업, 그리고 반도체 장비나 전력 인프라를 공급하는 2차 수혜주까지 이 세 단계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투자자가 해야 할 일은 따라가기가 아니라 판단하기입니다. 이번 랠리를 단순히 지수가 오르니까 좋다로 보면 안 됩니다. 이건 경제의 중심축이 바뀌는 과정이에요. 이번 상승은 숫자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예전엔 제조와 소비가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데이터와 인공지능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번 상승은 숫자의 기록이 아니라 돈의 방향을 바꿔놓은 신호라고 봐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상승의 중심에는 인공지능 기술 혁신과 심리 회복이 있습니다. 시장은 전체 상승이 아니라 양극화된 국면이고 기술 중심 구조로 자금이 몰리는 건 일시적 유행이 아닌 체제 전환의 흐름입니다. 투자자는 테마가 아니라 구조를 봐야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야 하나요? 아니면 기다려야 하나요? 이 질문 요즘 제일 많이 듣는 말이에요. 그 답을 아주 명확하게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부분적 예스, 전체적 노입니다. 지금 시장은 기대감으로 만든 신기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이 오르는 이유는 실제로 돈이 풀려서가 아니라 이제 곧 풀릴 거야 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즉 진짜 비는 아직 안 왔는데 사람들이 우산부터 사고 있는 상황이죠. 이건 마치 이런 겁니다. 비 온다니까 편의점에서 우산이 불티나게 팔렸어요. 근데 정작 비는 조금밖에 안 내려요. 이미 우산을 다 산 사람들은 다시 안 사죠. 그게 바로 기대의 고점입니다. 지금 시장은 금리 인하를 앞당겨 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금리 인하가 단행되기 전 한 번쯤 숨 고르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이 타이밍이 어렵냐면 투자자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에요. 지수는 사상 최고치 근처인데 뉴스는 계속 인공지능, 금리 인하, 유동성 회복 이런 희망적인 이야기만 쏟아져 나오죠. 근데 내 계좌는 안 올라요. 이때 심리가 이렇게 됩니다. 나는 뭘 잘못했을까?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하나? 아니면 조정이 올 때까지 기다릴까? 그런데요, 이 구간이 바로 심리의 덫이에요. 지금은 이성적으로 냉정한 사람만이 다음 사이클의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자, 현실을 하나 짚고 갑시다. 지금 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인하는 아직 멀었어요. 연준은 올해 마지막 FOMC에서 인플레이션 진정이 확인될 때까지는 인내하겠다. 즉, 지금은 아니다 라고 말했죠. 그렇다면 이 구간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 바로 조정이에요. 기대감으로 오른 만큼 실망감으로 한번 눌러주는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게 시장의 순리예요.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단순합니다. 짧게, 중간에, 그리고 길게 세 가지 시선으로 나눠서 봐야 합니다. 첫 번째, 단기 전략으로는 조정 대비 현금이 무기다입니다. 지금은 무리하게 들어갈 타이밍이 아닙니다. 시장은 뜨거워 보이지만 그 열기 아래에는 피로감이 쌓이고 있어요. 그러니 단기적으로는 현금 비중을 20에서 30% 정도 확보하세요. 이건 겁이 많아서가 아니라 다음 싸움을 위한 체력 비축입니다. 예를 들어 산에 올라갈 때 물 한 병은 꼭 들고 가야 하잖아요. 그 물이 바로 현금이에요. 없으면 중간에 포기하게 됩니다. 두 번째, 중기 전략으로는 금리 인하 이후 소비 회복주를 노리라는 겁니다. 금리가 실제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소비가 살아납니다. 지금까지 꽁꽁 얼어있던 카드 결제, 여행, 유통, 자동차 같은 소비 경기주가
그때부터 꿈틀거려요. 그래서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는 시점에는 이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옵니다. 대표 수혜 업종으로는 자동차주는 현대차, 기아, 여행과 면세주는 하나투어, 호텔신라, 리테일과 유통주는 이마트, 롯데하이마트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경기 회복 시 지수보다 더 크게 움직이는 종목군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장기 전략으로는 인공지능, 반도체, 에너지 효율화로 가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이에요. 인공지능은 여전히 시장의 심장입니다. 그리고 그걸 지탱하는 건 반도체, 전력, 냉각, 데이터, 인프라예요. 즉 인공지능에서 반도체로 그리고 에너지 인프라로 이어지는 이 세 줄이 다음 10년 시장의 뼈대입니다. 핵심 장기 포트폴리오로는 인공지능 인프라 기업으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으로 엔비디아, AMD, TSMC, 국내 수혜주로는 한미반도체, LS일렉트릭, 대덕전자, 효성중공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들의 공통점은 돈이 실제로 몰리는 곳이라는 점이에요. 말이 아니라 실적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우산 이야기로 마무리해 볼게요. 시장에는 항상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비 오기 전에 우산을 사는 사람, 그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해야 우산을 사는 사람. 비 오기 전에 산 사람은 때로는 너무 일찍 사서 들고 다니기 귀찮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비가 쏟아질 땐 이미 우산이 품절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사이, 비 오기 직전의 하늘이에요. 이미 많은 사람들은 우산을 샀고 몇몇은 너무 빨리 샀습니다. 이제부터는 비가 진짜 오는지 확인하고 움직여야 할 구간이에요. 투자자에게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인지 보세요. 첫 번째는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뉴스가 아닌 데이터와 방향을 보고 냉정하게 움직입니다. 시장 조정 때 기회를 잡는 사람이죠. 두 번째는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남들이 움직이니 따라 사고 떨어지면 겁나서 팔고 결국 방향은 맞았지만 수익은 없는 사람입니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시나요? 지금 시장은 이 둘을 갈라놓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 금리 전환기, 유동성 복귀, 이 세 가지가 겹친 구간은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타이밍입니다. 그런데 이 타이밍은 냉정한 사람에게만 기회가 됩니다. 정리해 볼게요. 오늘 이후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단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조정 구간에서의 현금 비중을 확보하고 무리한 추격 매수는 금지하세요. 다음 파동에 대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소비 회복 섹터의 리스트업입니다. 금리 인하 후 가장 빠르게 반등할 업종을 선별하세요. 세 번째, 장기 포트폴리오에 인공지능 인프라 중심축을 추가하세요. 데이터 센터에서 반도체로 그리고 전력 인프라로 이어지는 루프 구조입니다. 국내 예시 포트폴리오를 들자면 당기 방어는 삼성전자, KB금융, 중기 회복은 현대차, 호텔신라, CJ E&M, 장기 성장은 한미반도체, LS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면 시장의 어떤 흐름에서도 버틸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기대의 끝과 현실의 시작 사이에 서 있습니다. 이때 겁이 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겁이 날수록 준비해야 합니다. 시장은 늘 조정이라는 휴식 시간을 준 뒤 기회라는 새 페이지를 엽니다. 그 페이지가 열릴 때 현금을 들고 있던 사람, 방향을 미리 그려둔 사람만이 다음 장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상 최고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인플레이션 완화에서 금리 인하 기대로 그리고 자금 회귀로 이어지는 구조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격을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지금은 기대의 정점 시기이자 다음 사이클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는 구간이에요. 결국 투자는 공포 속의 기회뿐만 아니라 기대 속의 냉정함에서도 진짜 수익이 만들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언제나 최고의 방향만 제시하는 주식 해마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